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 9월 초열흘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7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자를 하시었다. 16시 18분 특집, 세계적인 추세 자연 에너지 리용. 16시 28분 특집,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16강자전.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8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어쨌단 말이야. 별남인 흙탕물이 빠진 나를 건져준 다음 17시 24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뷰라미와 하기 전에도 거무공. 손을 씻는 걸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니? 17시 39분 촉촉박사. 앵무새의 생물학적 특성 몇 가지. 17시 49분 특집. 사랑, 꿈, 희망에 대한 이야기. 18시 30분 국방발전 졸람회 자위 2021 송대희 개막.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기념 연설을 하시었다. 19시 14분 서계 편집물 평양 석도. 19시 43분 종합편집. 기간공업 부문이 힘차게 내달린다. 스무 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무 시 30분 특집. 양호의 세력사를 펼쳐주시오. 21시 국방발전 졸람회 자위 2021 송대희 개막.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기념 연설을 하시었다. 21시 42분 서계 편집물 공화국기를 날리라. 22시 2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 살려드렸습니다. 내 나라 운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의리론 그 손길 오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천만 심장 음성 곁에 서울려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명한 그 시기 진이여 인민은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동지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라 불타는
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자를 하셨습니다. 뜻깊은 당 창건 일에 점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기념 강연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강연회 장소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걸출한 영도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혁명의 한길, 공산주의 미래로 확실성 있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을 맡는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우리 당이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영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실천 방도들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전당적인 기념 강연회를 조직한 의도에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최근 연간 여러 중요 회의들을 통하여 국가적인 현실태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 사업을 거듭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포취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집대성한 전략 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성사 여부는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용도를 얼마나 정확히 보장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무한한 힘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 당 조직들이 당 중앙의 혁명 사상과 투쟁 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집행하는가에 따라 해당 단위들의 성과가 좌우되며 그러한 성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증폭되어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용도력을 발휘하고 힘있는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책임 일꾼들에게 이미 제시된 기본 투쟁 방침들을 종합하여 재침투시키고 현식이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 원칙과 사업 기풍, 사업 작풍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전당적인 기념 강연회를 조직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76년이라는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역사를 새기고 있는 우리 당이 가장 간과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향도하면서 거대한 공적을 쌓아 올린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항일혁명 투쟁의 억센 뿌리를 가진 우리 당이 창당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내놓고 인민정권의 탄생을 준비한 데 대하여서 자주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견지하면서 수행한 역사적인 혁명들과 거창한 변혁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능숙한 용도로 전대미문의 운명적인 국난들을 뚫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 영성을 지켜냈으며 참다운 사회주의의 생명력을 입증한 공적에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용도의 전 행정에서 가장 큰 공적은 순한 많던 약소 민족을 당과 수령의 둘이에 일심 단결되고 자존심과 창조력이 강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민으로 키운 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주체인 인민 대중을 교양 육성하고 묶어 세우는 사업을 항상 선행하였기에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비주의의 진정한 본태를 고수하고 조선혁명을 전진시켜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당 건설의 길을 개척하고 철저히 견지한데 위대한 백전백승을 일으켜 올 수 있은 비결이 있다고 분석하시면서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당 자체를 강철이 전이 대우를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첫 출발선에서부터 당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독창성을 발휘하고 자기 발전에 고유한 궤도를 확고히 견지하여 온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로 규정하고 인민을 위하여 조직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존재 명분을 명백히 한 데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이로부터 이민위천의 이념과 인민대중 제1주의를 핵으로 하는 위대한 주체 사상이 우리 당의 지도 사상으로 정립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 발전되었으며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에 대한 당의 최고 강령이 확정되었다고 언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학교 1년제 반 첫 졸업생들에게 써주신 친필에 우리 당의 성격과 작품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감회 깊이 말씀하시면서 인민을 떠난 인민과 리탈되고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는 당과 국가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수령님의 친필이야말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관통된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만고불멸의 대명제라고 하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 사상의 원리를 당 건설과 활동에 일관하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가 고유한 당풍으로 확립되고 혁명적 당 건설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 데 대하여 긍지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당의 용도 체계를 강화하는 데서도 우리 당의 원칙과 입장은 확고했다고 하시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의 용도 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인 사상체계, 용도 체계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규제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오유와 편향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는 사상리론적 대와 정치적 대를 든든히 세워온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당과 혁명의 새로운 계승기 발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을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 건설 사업이 더욱 심화되어 당의 지도 사상이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에 따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뚜렷한 계기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진척되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혁명의 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진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간부 대열과 당 대열을 정간화, 정예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 당 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 조직들의 임무가 보다 명백해졌으며 전당의 정연한 사업 체계와 보다 강한 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제 8차 대비를 계기로 우리 당이 당 건설과 활동의 기본 규범인 당 규약을 혁명 발전의 요구와 주체적 당 건설 원리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를 혁명적 당풍으로 수립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당의 본태와 인민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 데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협을 이끌어 나가는 전투적 참모부 인민의 진정한 심부름꾼 당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자기의 용도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체계와 기틀을 세워놓은 것이 지난 10년간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앞에는 조성된 혁명 정세에 부응하여 당을 더욱 건전하고 강위력하게 건설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 초유의 난관이 겹사인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환경과 이를 과감히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당대회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제시한 중대정책 과업들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셨습니다. 국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대한 목표들은 정확한 발전 계획과 과학적인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엄혹한 정세 속에서 전례 없는 중대 사업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전당이 일치 단결하여 당 중앙이 제시한 투쟁 노선과 투쟁 원칙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당적 지도를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과업들은 당 조직이 발동되고 군중이 떨쳐나서면 능히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실속 있게 수행한다면 우리의 전진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빨라지고 우리 인민들이 고대하는 더 좋은 내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당 중앙과 공화국 정부의 기본 투쟁 노선과 방침을 똑바로 알고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 나가기 위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불가항력적인 백전백승의 힘인 당 중앙의 요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전당의 요일적 영도 체계를 세운 것은 우리 당이 간과하고도 준엄한 투쟁 속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정치적 성과라고 하시면서 영도의 중심, 통일 단결의 중심이 확고하고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되었으며 당 중앙의 투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 단결된 조선노동당의 힘은 그 어떤 역경과 도전도 타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196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선견 지명과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당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심화시켜 왔다고, 오늘 세계 만방에 빛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높은 권위와 위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승리는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우리 국가를 부흥 발전시키고 수천만 인민을 부름 없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도 여기에 있다고 언명하셨습니다.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위력인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목숨과 같이 옹위하고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원들, 이 나라 국민들의 신성하고도 마땅한 의무로 된다는 데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理想적인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여 온 나라가 당 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현식이 유일적 용도 체계 확립에서 나서는 요구를 똑바로 알고 이 사업을 조선으로 틀어주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현식이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당 내부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당 내부 사업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둘에 묶어 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과 혁명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조성된 주객관적 형세와 우리 앞에 제시된 방대하고도 무거운 투쟁 과업은 당 내부 사업의 힘을 넣어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내부 사업이 힘을 넣어 간부 대열을 튼튼히 꾸릴 때 대한 문제,
당 대여를 정예화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문제, 변화되는 환경과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 때 대한 문제, 장학 사업과 검열 지도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 당 검열 지도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직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사상 건설은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 용도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담보라고 하시면서 전인 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고 오직 자력으로 부국항병 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사상은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상태와 사회적 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보다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근 년간 인민대중 제1주의가 당풍, 국풍, 사회적 지풍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가 펼쳐져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과 자긍심, 애국 열의가 승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사상 사업은 언제나 중대시하고 최대 품을 들여야 할 당사업의 핵심 사항이며 그 위력을 높이는 데서는 한계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시고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상 사업 실태를 엄밀히 분석해보고 당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식이 우리 당 사상 사업의 기본 요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 중앙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사상 사업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 사상 사업의 기본 요구로부터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 당과 온 사회를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 열풍, 학습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당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 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할 때 대한 문제,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 정확히 전달 침투하고 해설 선전하는 사업을 심도 있게 꾸준히 할 때 대한 문제, 당 중앙의 혁명 사상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신조로 사고와 활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5대 교양을 실속 있게 할 때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고 미래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신념 교양을 강화하는 데 주목을 돌릴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필성 불패성,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원리적으로 해설 선전할 때 대하여서와 당 조직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 전개하여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인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교양 사업에 힘을 넣어 숭고한 집단주의 정신과 기풍이 높이 발扬되도록 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언제나 중시하여야 할 과업의 하나는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 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은 당 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직접 맡아 주관하는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들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벌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집행 대책을 세우고 아래에 대한 지도를 부단히 심화시켜 온 나라가 3대 혁명으로 들끓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사상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명시하셨습니다. 당 조직들에서 인민들의 사상 감정과 지향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는 새롭고 참신한 사상 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 적용할 데 대한 문제, 선전 선동 역량과 수단이 자기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적 열정을 북돋아주는 데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이 분발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일으킬 때 대한 문제, 전임 당 선전 일꾼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등 당 사상 사업의 전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당 책임 일꾼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이자 곧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당 조직과 자신의 지도 수준과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분발하여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는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하게 견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의 경제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 조직들이 방향타의 역할을 잘하며 이를 위하여 당위원회를 옳게 운영하고 집체적 협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를 좌우하는 기본 인자는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이라고 규정하시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경제과업 수행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후방사업을 따라 세워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며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서 성중앙기관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 특히 도시 군당 책임 비서들이 법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킬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가 당 사업의 중요한 부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적 지도를 잘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은 근로단체 조직들이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지도 사업에 모를 박으며 근로단체 일꾼 대여를 잘 꾸리고 각방으로 지도 방조하여 동맹 조직들이 당에 충실한 정치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 책임 일꾼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건전한 사업 기풍을 유지하고 높이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어떻게 정확히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 일꾼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투쟁 기질과 투쟁 기풍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투쟁 강령과 노선, 정책들을 관철하는 데서 당 일꾼들로부터 투쟁 기풍과 혁명적 기질, 사업 작품을 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이 누구보다 당 중앙의 혁명 사상과 당 정책으로 튼튼히 모장하며 정치의식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체질화 습격화할 때 대한 문제,
우리 당을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데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 전통적인 우리식 사업 방법들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한 문제, 당 사업에서 인민성을 견지하며 건전한 도덕 풍모를 소유할 때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무해 나가는 어머니 당, 인민의 심부름꾼 당인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은 당 조직과 당 일꾼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전달 침투되며 당의 존엄과 권위, 모습도 당 일꾼들의 풍모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비춰지게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서 응당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인민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를 늘 따져보아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인민들의 입장에서 인민들의 편의보장 원칙에서 대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스쳐 지나는 말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새 일감을 찾고 인민들이 아파하고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애쓰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당 일꾼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 일꾼들이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강조해오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들을 철저히 경계할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은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고 인민들을 존중하며 자기를 무한히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일꾼이라면 사상에서 투출할 뿐 아니라 도덕 품성에서도 최고인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 중앙의 요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만과 자찬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은 일꾼들의 변질을 막고 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방책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하루 사업 종령을 자체로 총화해 보면서 오늘 계획한 일은 다 했는가, 사업에서 놓친 것이 없는가,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면서 채찍질해 나가는 당 일꾼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은 일꾼일수록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 항상 각성하며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이 당 조직 관념을 높이고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 조직을 존엄 있게 대하는 데서 모범이 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 중앙의 용도는 중앙당 부서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서들이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당의 용도적 역할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제8차 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 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지켜 세우고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위협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근본 담보는 혁명의 향도적 역량인 당의 용도력과 전투력을 비상에 강화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당의 각급 당위원회 책임 일꾼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위협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심을 간직하고 고생 앞에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줄 알며
인민의 웃음소리에 행복할 줄 알고 인민의 사소한 불편도 제일 아파할 줄 알며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 무상의 영광으로 아는 참된 당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에는 천만 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 단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가 향도하고 고무해주는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염원이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은 인민대중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부흥 강국의 새시대 요구에 맞게 당 건설과 당 활동, 당 사업 전반을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광명한 승리로 추동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으로 됩니다. 안겨준 그 사랑 봄빛이라며 비푸른 근저 햇빛이 든다
그 사랑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 많은 어머니 어디 있던가. 덩드는 이 나라 새벽길을 먼저 걷고 숨는 길도 앞서 걷는 우리 어머니. 눈빛바람 막아주며 우리 키우고, 그곳에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100번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 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 노동당이여.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저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2차 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3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5년간 경제 분야에서의 투쟁 전략을 전령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 전략은 정비 전략, 보강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중심 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거리로 틀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공업 부문의 원료 차질을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인민경제의 기본 명맥을 이루는 기간공업 부문이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몫을 깊이 자각하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립시다. 금속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자신들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전열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합시다.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철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주요 제철 제강소들에서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드를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입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을 훨씬 늘려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 기술의 명맥을 틀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사립경제의 기본 동력을 지켜선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정산 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 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합시다.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 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핵동력 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처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탄 공업 발전에 힘을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탄부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석탄 증산을 위한 선결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기계공업은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중요한 공업 부문입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 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 전환해 나갑시다. 공작기계, 륜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채취기계, 류치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해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생산 쪽 토대를 보강 확대하고 유색금속과 비금속 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갑시다. 지질탐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지하 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 있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문 광산제련소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리모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통나무 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통나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입니다. 기간공업부문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의 기어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덜파구를 열어제깁시다. 올해 전투 계획을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여부가 좌우되게 됩니다. 조선혁명 특유의 생명력인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문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해 나갑시다. 모두 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토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제 8차례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저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모두 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토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저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1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3,989만여 명, 사망자 수는 488만 8,4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10월에 들어와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연일 1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양 4배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570여만 명, 사망자 수는 12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10월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대류행병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달 말에 가서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에서도 하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2만여 명에 달하던 하루 감염자 수가 10월 중순경에 이르러 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1일 하루 동안에만도 3만 5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4월 30일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750여만 명, 사망자 수는 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승용차의 가속탑판을 밟고 전동의 스위치를 켤 때마다 소비되는 에너지. 20세기에는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자연에너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에너지는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면서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보다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어느 한 나라의 주택구역입니다. 구역에는 13동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 아파트들의 지붕에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빛 전지판들에서 생산된 전기는 가정용 전기 제품과 기타 공공 설비들을 운영하는 데 이용합니다. 생산된 전기는 가정용 전기 제품은 물론 아파트 승강기와 복도의 전등, 그리고 가로등을 켜는 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니 좋은 점이 많았는데 어떤 때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가고 어떤 때는 전기가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3동의 아파트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력망 체계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한 개의 전력 조합을 모은 셈입니다. 이 체계에 가입한 세대들은 전기가 남을 때에는 모자라는 세대에 누군 값에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망에서 전기가 남으면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넣어 수입을 얻어 분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전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판매자와 구입자의 관계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었으면 내일은 또 받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력망 체계의 우점은 체계에 가입한 모든 세대의 전력 생산량과 전력 소비량이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입력 현시되며 모든 세대들이 이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는 집은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집에서 얼마만한 전기가 남기 때문에 저 집에서 전기를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로는 매 사람이 자기가 쓰는 전기 제품의 전력 사용량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전기 절약에도 대단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주민은 전기 제품을 쓸 때에는 항상 이 체계를 이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전기가 얼마고 내가 얼마만한 전기를 쓰는가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기 주전자나 구이로를 사용할 때 얼마만한 전기가 나가는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체계를 더 발전시켜 전력 생산을 늘리고 보다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의 어느 한 섬마을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섬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지난 시기에는 전부 디젤 발전소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자금과 노력을 허실하게 했고 생태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들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자체로 생산 이용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세대가 하던 사업이 이제는 섬 전체 주민들이 모두 떨쳐나섰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이 섬에서는 풍력 에너지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바람만 잘 이용해도 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금을 모아 섬에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시험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형 풍력 발전기들도 배합하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이 섬의 기온은 33도씨에 달하고 해비 침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 섬은 주민들의 수가 400여 명 정도인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모여들면 그 수가 수십 배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해서 여름이면 전기량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섬에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자연 에너지로 얻고 있습니다. 섬에서는 하나의 작은 태양빛 발전소도 건설해 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섬에서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을 때 효과적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이곳 사람들의 활동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속관 안에서 조심히 연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다 익은 음식에 양념감을 묻혀 손님들에게 봉사합니다. 이 화면은 중국의 어느 한 지방에서 열린 태양열 취사 설비 전시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태양열 물가열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설비들은 모두 태양열 취사 설비들입니다. 곡면 거울로 둘러싸인 금속이나 유리 관안에 음식 재료들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관안은 진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료들은 태양열에 의해 익혀져 맛스러운 요리들로 됩니다. 이렇게 고기 요리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남새국도 끓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맑게 개인 날에는 30분이면 물이 끓고 15분 정도면 물고기를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새롭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위험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쓰는 과정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 설비로는 관안의 온도를 400도씨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 요리사는 2일 전부터 이 태양열 설비를 이용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리 과정에 연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가마나 다른 볶음판을 사용할 때보다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만든 요리들은 사람들을 보다 새롭고 훌륭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활을 보다 깨끗하고 훌륭하게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자연 에너지의 충분한 잠재력, 사람들의 높아가는 관심에 의해 자연 에너지의 이용 범위는 보다 넓어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16번째로 막을 올린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51차례의 경기에서 142개의 득점이 기록된 이번 대회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의 역사에 득점수가 제일 많은 대회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16강자전의 인상 깊은 경기 장면들을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16강자전에는 벨기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크로아티아, 에스파냐, 스웨리에, 우크라이나, 잉글랜드, 도이칠란드, 네덜란드, 체스코, 웨일즈, 단마르크 팀들이 진출했습니다. 먼저